안녕하십니까, 백승주입니다. 날씨가 차갑고 오늘 아침 바람이 쌀쌀하게 불고 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개인적으로 올해 한 해 마무리할 저술이 있어가지고 방송을 잠정적으로 중단했었는데요. 지난 2년 동안 하던 버릇을 그대로 포기할 수 없어가지고 오늘 방송을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경희대 석자교에 쓰신 허영 교수님의 칼럼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허영 교수님은 민원대학에서 교수를 역임하시고 연세대 경희대에서 교수를 역임하고 계신 분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학의 석학 중 손에 꼽을 수 있는 그런 저명한 학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허영 교수님께서 현 대선 전국에서의 이곳 저곳에서 드러나고 있는 소위 그 상식 없는 소위 몰상식이 판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헌법학자로서 우리한테 의미심장한 경고를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공법학자로서 나름 허영 교수님의 칼럼을 말씀드리면서 그게 부연해서 제 관점에서의 이야기도 곁들이는 그런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 대선을 앞둔 전국에서 비상식적인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제1야당 대표가 선거 관련 일은 하지 않고 당 대표직만 유지하겠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정당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 활동의 최종 목표는 누가 뭐래도 정권 획득일 것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제1야당 대표가 선거 조직에서 손을 떼겠다고 말하는 것은 스스로 자기 정당의 존립부터 부정하는 비상식적 몰지각한 행태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아예 정당 대의민주주의를 모르고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제 관점에서 넋두리를 붙여보겠습니다. 정당 대의민주 자체를 부정하는 것, 그것은 정당 존립 개념 자체도 모르는 젊은 당대표가 투정 부리는 것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천방지축 난리치고 정치를 그저 피상적으로 알고는 제가 보더라도 몰상식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물론 반대 여당은 원군을 만나서 좋아하겠지만은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유지하는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국권 회복이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짜증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정당 정치 현주소를 파악하지 못하고 이런 젊은이에게 정당 투표에서 당대표 하도록 그를 천간 어른들이 책임이 크다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서구에 있어서의 젊은이들이 조기에 총리가 되고 대통령이 되는 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어려운 소위 그 정당 활동을 통해서 성장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지 우리처럼 그저 좋은 학교 나왔다고 맑게나 한다고 해서 그를 당대표로 뽑은 어른들 좀 반성의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허영 교수가 지적한 정당 대의민주주의라는 것은 정당을 매개로 해서 국민들이 개별 국가 정책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가부에 대해서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고 대표자를 선출해서 정부나 국회를 구성해서 정책 문제를 처리하도록 하는 민주주의 체제하의 간전민주주의 체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대비되는 직접 민주주의는 소위 스위스 칸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인데요. 개개 법률에 대한 승인과 거부, 다시 말해서 정부 정책을 국민들이 직접적인 투표로서 결정하는 정치 체제 내지는 그에 관련된 행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중간 매개자나 대표자 없이 개별 국민들이 의사결정을 하는 권력을 직접 행사하기 때문에 이를 직접 민주주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 대의민주주의 체제를 갖고 있는, 물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습니다. 국민투표와 같은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바와 같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체제 하에서 정당 대의민주주의 하에서는 어느 정당이든 간에 치열한 대통령 선거 전에서 정권 획득을 위한 일보다 더 중요한 당이 처리할 일은 없다고 단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당의 목적은 정권 획득을 통한 정강 정책의 실현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정당의 본질상 정권 획득을 위한 노력은 정당 활동이 핵심이면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유중한 대선 전국에서 젊은 당대표가 짜증나니까 나는 대선에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땡깡 부리는 것이 과연 옳은지 여러분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래도 정당의 대선 후보가 정해진 때부터 정당은 대선 후보 중심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은 지상과제이기 때문에, 정권 획득이 지상과제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정당의 당은 당규도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날 수밖에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대선 전국에서 그렇게 어깃장 놓기보다는 아예 그 당을 떠나는 것이 그 당의 대표가 할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어떤 그 봉사가 아니겠느냐는 그런 말씀을 감히 드려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젊은 당대표가 떠나면 그만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당대표의 반복되는 비상식적인 정치 행태와 관련된 특히 이런저런 친여 언론 매체들이 주도해서 양비론을 제기하는 것은 전혀 옳지 않은 비상식적인 처사임도 무論이라고 여러분한테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언론 자체가 정당 대의민주주의 근본을 모르고 상식을 팔아먹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당대표의 행태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매일 아침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본다면 답답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언론이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이 취지에 비춰서 정당한 보도 그리고 공정한 보도에 관심을 가져야 될 언론들이 이렇게 허둥대고 있는 것입니다. 여당 대선 후보가 스스로 설계했다라는 대장동 사업 관련 실무자들이 배임 등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소위 키맨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 또 한 분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언론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벌써 두 번째입니다. 국민들의 억울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봐집니다. 설계자 말대로 설계자는 놔둔 채 주변만 살피니 이런 일이 반복해서 생긴다면 이젠 설계자를 찾아내서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저희 법치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의 일반 평균인들이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그 설계자를 피해가는 비상식적인 수사 체제를 유지하고 세월만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상적인 법치국가를 포기한 듯합니다. 설계자 스스로도 야당 후보와 함께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자는데 여당은 또 요지부동 행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속다르고 겉다른 정치권의 행태가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당 대선 후보가 던지는 부동산과 조세 관련 주장은 청와대의 반대에도 밀어붙이려는 여당이 특검욕에 대해서는 우이독경하는 식으로 하는 것은 비상식적으로 정치를 내팽개치고 있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정권만 무조건 획득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국민의 어떤 심사는 헤아리려고 하지 않다는 것과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부동산과 조세 관련 정책은 표가 되지만 특검은 표를 잃는다고 여당 쪽에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비상식적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런 생각이 뿌리에 대장동에 진실이 있다고 믿게 되는 것을 일반 상식 있는 국민들의 상식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1야당 대선 후보 경쟁에서 2등을 한 정치인이 경선 결과에 깨끗이 승복해서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런 그가 대선 후보를 적극적으로 돕지 않고 관전자 위치에서 비판만 일삼는 정치 행태도 상식과는 거리가 멀다고 허영 교수께서는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몰상식이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들리기에는 이분도 5년 후 다시 대권에 도전한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국민은 그를 용서치 않으리라고 봐진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비례대표 의석을 늘려보겠다는 당리당략의 유혹에 빠져 기형적 선거법과 공수처 설치를 맞바꾸는 정치 행태를 보인 정의당이 있습니다. 바로 그 정의당이 요즘 대선 전국에서 정의를 독점한 듯한 정치 행태를 보이는 것도 국민의 관점에서는 상식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공수처의 비상식적이고 편향된 탈법적 수사 행태와 언론 및 정치 사찰에 대해서 이 당은 한마디도 비판하는 것을 정의라는 이름에 어울리는 최소한의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한마디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장동 몸통 유혹을 받고 있는 여당 대선 후보와 배우자 비리 의혹에 휩싸인 제1야당 대선 후보의 도덕적 허물을 똑같은 무게로 다뤄 양비론을 떨치는 언론들이 보도 행태도 그 비상식의 극치를 보여준다고 할 것입니다. 언론은 진실에 바탕을 둔 공정한 보도를 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습니다. 언론이 이런 책무를 소홀히 한 채 손쉽게 양비론에 빠질 때 언론의 기능은 약해진다. 무슨 말입니까? 친여 매체가 되어버린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모든 사회 과학이 숨쉴 공간은 균형감 있는 이익, 형량, 함적 가치 판단에 의해서 서로 두 가지를 비교 형량하는 것이, 그래서 그 법치국가에서 일반적인 원칙이라고 봐진다면 허영 교수님이 이런 비판, 언론들은 좀 되새겨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내년 3월 9일 대선을 앞두고 매일 벌어지는 우리 정치권이 이런 비상식적인 현상들을 보는 국민들은 혼란스럽고 짜증나기 마련입니다.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와 후손이 살아갈 대한민국을 지키고 구하는 것은 결국은 주권자인 나를 비롯한 국민들이 몫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허영 교수님의 이 칼럼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공직선거란 언제나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는 그런 것입니다.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하지만 최악의 선택만은 피해야 하는 것도 원칙 아닌 원칙으로 주권자의 몫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권 유지를 원한다면 여당 후보를, 정권 교체를 원한다면 야당 후보를 선택해야 하는데 그렇습니다. 여당 후보가 아무리 임기응변식으로 현 정부와 다른 정책을 편다고 해도 여당 후보의 당선이 되는 것은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정부 교대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복수정당 제도의 정당 대민주주의 나라에서 정권 교체라 하면 정당 간 정권 교체를 말합니다. 단순한 정부 교대가 아닌 정권 교체를 바란다면 야당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할 수 있도록 투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현 정부가 잘하고 있으면 여당 후보를 뽑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앞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야당 대표, 야당 대선 후보에 출마했다가 2등을 한 분들은 왜 그렇게 비상식적으로 노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투표도 여당을 뽑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주권자인 국민들은 사리사익과 당리당략에 따라 움직이는 정치인과 달리 자신과 가족뿐만 아니라 후손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생각하며 투표해야 되는 그런 강박관념에 쌓여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허영 교수님의 질타는 놀라지도 않습니다. 당연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짜증나는 비상식이 판치는 혼탁한 선거 전국이지만 주권자인 국민은 이성을 잃지 말고 상식적 판단을 통해서 후보자를 간택하고 후보자의 정책들을 꼼꼼히 살펴보는 상식적인 주권자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감히 여러분한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내년 대선 이후의 우리나라를 생각한다면 희망 속에 불안감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달콤한 포퓰리즘으로 국민을 속이려는 비상식적 선거 전략이 여당, 야당을 불문하고 마구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감히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제 정세가 요동치고 있고 특히 자본주의 어떤 미래가 위기 상황에 봉착해 있다면 지난 5년 동안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가 갈팡질팡하고 있는 상황 등 이런저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비상식적인 정당이 선거 전략에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도적으로 판단해서 관련된 후보를 뽑는 일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주권자로서 내가 할 일이 아니겠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언제나 올바른 선택을 해왔다는 것은 여러분이나 저나 익히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나라가 흥망성쇠의 갈림길에 서 있는 위기 상황에서 주권자인 국민은 반드시 또 한 번 위대한 구국의 선택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손들이 우리보다 더 안락하게 번영된 대한민국에서 살아서 융성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책무로서 상식 있는 주권자인 국민들은 내년 3월 9일 대선에서 한 표를 행사하는 것이 최상의 방책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전에 비상식적인 몰지가각한 정치인들을 좀 자중하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